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품격 매나토크쇼 우리 지금 만나 라이징 스타 진행을 맡은 매나테크 PPD 유선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 작은 방송실에서 몇 분의 그 가족들을 모시고 우리 진행했는데 오늘 인천센터에서요 처음으로 공개 방송처럼 진행이 되는데 우리 한 200여 분의 저기세요. 예, 오늘 첫 공개 방송, 진짜 이 공개 방송 문제, 그쵸? 예, 오늘 아주 새 봄을 맞아서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떠오르는 스타, 라이징 스타를 모시고 여러분들과 즐거운 토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인들 순번 언제 들어오나 지금 가슴 떨리면서 기다리고 있어서 먼저 그냥 바로 모시고 오늘은 라이징 스타 두 조를 모시고 할 거기 때문에요.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스트인데요. 부부사업가입니다. 안민경, 손찬식, 우리 골드이디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이제 전국에 계신 우리 시청자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인과 전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안민경. 손찬식입니다. 출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박수가 좀 빨리 나왔어요. 그렇죠? 준호야 영광입니다 해야 되는데. 예, 먼저 우리 사장님들 그 사업 내용 토크 나누기 전에요. 준비되신 자료를 통해서 이 두 분께서 어떻게 사업을 전개하신지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진이 이쁘고 잘 어울리시죠? 네, 이렇게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도 스튜디오에 찍은 사진 같은 필이 납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2021년, 그러니까 작년 7월에 회원가입하셨기 때문에 아직 만 1년이 안 되신 사업자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해 8월에 첫 번째 ED, 이그제큐티브 디렉터라는 직급을 달성하셨고요. 예, 그 다음 달에 뉴 SED를 달성하셨어요. 10월에도 SED, 실버 ED를 달성하셨고 11월에 골드 ED를 달성하시면서 SO, 시스템 오너 자격을 성취하셨습니다. 세 번째 퀄리파이 SED를 골드 ED로 하신 거죠. 그리고 12월에 또 골드 ED 하시고 1월에 그러니까 11월, 12월, 1월 세 번 연속 이렇게 골드 ED를 하시면서 퀄리파이 골드 ED를 달성하셨습니다. 그리고 2월, 3월 또 골드 ED 달성하시고 지금 4월에 이제 PD를 열심히 도전하고 계십니다. 예, 잠깐만요. 됐습니다. 이제 좀 내용들을 볼까요? 예, 이 사진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진 어떤 사진이죠? 네, 저희 스폰서이신 조윤경 사장님이시고요. 제가 운영하던 아리따운 매장에서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운영하던. 네, 운영하던. 예, 네. 예, 과거 완료형이에요. 네. 그래서 과거에 완료됐어요. 운영하던. 지금은 안 하십니다. 예, 또 이 사진은 또 부탁드릴까요? 예. 네, 돈독이고요. 제가 요즘 제일 사랑하는 돈독 모임이고요. 누구나 만나면 돈독에 초대를 하고 제가 돈독을 하면서 너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네. 많이 저와의 직면도 하고요. 많이 울기도 하고 지금은 돈독을 안 하는 날이 굉장히 허전할 정도입니다. 네, 사람들이 처음 보시는 분은 돈독이 뭐냐 하는데요. 돈이 되는 독서 모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삶을 바꾸는 독서 모임이고요. 돈독한 모임,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오프라인으로도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줌으로 책을 나누는, 지금 저 들고 있으신 책이 로버트 기요사키의 20년 기념판이죠. 정 한가운데 우리 배신 회사님 아들도 이렇게 보입니다. 살이 많이 쪘네요. 오래간만에 보니까. 네, 이 사진은 좀 어떤 사진이세요? 저희 두 번째 고PD 세미나에 참석했던 사진, 아니 고PD가 아니, 아니라 SO 1박 세미나? SO 1박 예. 세미나에 참여했던 사진이고요. 정말 처음에 참여했을 때보다 두 번째가 너무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SO 1박 세미나 참여했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1박 2일 시간에서 가긴 했는데 두 번째 모임에는 이 마음과 몸가짐이 달라지고 마음이 열리니까요. 너무 즐겁고 그 시간이 굉장히 1박 2일이 하루처럼 굉장히 짧더라고요. 우리 손찬식 사장님도 같이 가셨죠? 네, 근데 사진이 없네요. 네. 예, 예. 그래서 사진 찍어야 사진 찍을 때 어디 가면 안 그러니까요. 돼요. 그 시간에 안 오는 걸로. 갔을까요? 그때 손찬식 사장님 SO 1박 세미나 갔다 오신 소감이 어떠셨어요? 아, 네. 무척이나 가슴 뛰는 그런 이제 시간이었습니다. 이를테면은
제가 이제 한 번 더 사업성에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 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주 그 모범답안 같은 재미없는 얘기를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자, 이 사진은 아마 우리 고피디 세미나 4월에 지는 고피디 세미나였는데 네. 예, 갔다 오신 소감 또 어떠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오프라인 고피디 세미나 가면서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도 다 계시지만 정말 이때 역시 마음이 너무 가슴 예, 예. 모범. 예, 알겠습니다. 손창희 사장님 또 정답 얘기할 것 같으니까 안 시키고 넘어갑니다. 예. 자, 지금 저기 보니까 경기도 광주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전북 익산, 전남 광주, 인천 영동, 뭐 개봉동 지금 뭐 사업의 활동 범위가 막 전국적으로 이렇게 펼쳐지시는 것 같아요. 여기가 경기도 광주신가요? 네, 아. 경기도 광주. 그 저기 계신 분 또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며요. 네, 저희 앞에 계신 왼쪽에 예, 왼쪽에 슬라이드 검은색 예, 옷 검은색. 입으신 분이 저희 파트너이신 강명희 사장님이시고요. 예. 이분이 저희 원래 제가 매장에서 직원으로 일할 때 이분이 저희 사장님이셨어요. 예. 네. 사장님이시고 또 본인에게 그 가게를 또 네, 인수인계해서 그 받아서 또 본인이 오너를 하시고 네. 근데 이 라인이 재밌는 게요. 그게 이제 그게 거꾸로 서가지고 제일 알바를 오래 하신 분이 스폰서고 그다음 직원했던 분이 그다음 스폰서고 그 가게 주인이셨던 사장님이 이제 파트너를 이렇게 라인업이 거꾸로 서는 예, 이런 아주 기이하고도 재미있는 근데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또 전북 익산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익산이고 아, 이 사진 이제 나왔네. 이분 누구예요? 떡두꺼비는? 예. 이게 이제 저런 류의 사진을 약간 우리가 이제 뭐라면 기생 오래비 사진. 예, 옛날에 그 기생 오래비가 못 먹던 일제시대나 그 시대에 저희 통통하고 볼볼록 나오고 하면 이제 저런 스타일을 우리가 기생 오래비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기생 오래비가 95kg에서 예. 요 사진 설명 좀 해주세요. 본인이. 아이, 말하라니까 이러고 앉아있어. 본인 설명 좀, 저게 뭐예요 도대체? 95개 70. 저거는 이제 마스터 챌린지 11 때, 그때 딱 이제 시작할 때 찍은 사진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마스터 챌린지 딱 끝나고, 슬림 마스터 개인전 우승했다는 거 이제 딱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17kg를 감량하신 거예요? 네, 17kg 감량했고요. 11월 15일, 12월 15일, 두 달 조금 안 되는, 두 달 좀 넘네요. 네. 두 달 사이에 17kg 감량, 완전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그렇죠? 네. 그 우승하시고. 네. 아, 예, 이렇게 사업에 좋은 계기, 예,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두 분 걸어오신 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 메나테크 만나기 전에 어떤 길을 걸으셨는지 그냥 각각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20대부터 화장품 가게에서 15년 정도 근무했었고요. 근무하던 매장에서 10년 정도 직원으로 있다가 5년 정도 매장을 운영을 했었고, 제가 아리따움이라는 매장을 하면서 직원으로 있을 때, 30대는 꼭 자영업, 그러니까 사장이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매장을 시작을 하고, 처음에는 잘 됐고요. 코로나라는 위기 때문에 힘들게 되면서 고민하던 중 메나테크를 전업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5년, 그러니까 본인, 직원으로 있을 때 그 시점, 지금으로 15년 전에는 화장품 시장, 특히 로드샵이라고 하죠. 길가에 있는 다양한 화장품 회사들이 진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화장품 가게라고 해야죠. 여러 회사를 막 화장품을 취급하고 막 그랬어요. 저도 한때 화장품 외판원을 한 6개월 정도 한 적이 있어요. 직업의 공백기. 그런데 그때 정말 뭐 명절이나 크리스마스 때는 막 돈을 그냥 바켓스에 받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좋은 시절을 보셨고, 그래서 그걸 보고 나도 사장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위기가 와서, 또 코로나 위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온라인 쇼핑몰이 막 활성화되면서요, 오프라인 화장품들이 위기가 온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손 사장님께서는 또 어떤 일 하셨나요? 저는 KT 협력업체에서 통신업을 한 12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2022년 1월 3일에 퇴직을 하고 현재 메나테커 부부 사업자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도 작년에 매장을 문 닫으셨죠? 네, 예. 작년 12월. 지금 네. 이 두 부부께서 골드 이디신데요. 두 부부가 멀쩡한 이제 직업들을 하다가 동시에 그만두고 이 전업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그 경제가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한 가정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골드이디 수입이 그렇게 충분한 수입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각각 하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셨던 그 결심들도 어떻게 되시는지 중간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럼 메나테크 좀 만나게 된 첫 사연부터 좀 들어볼까요? 안민경 사장님. 네네. 전 화장품 업계 15년 정도 근무했었고요. 아리따운 강남대점 직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장님이 지금 파트너 사장님이신 강명희 사장님으로부터 매장을 인수받아서 5년 정도 제가 매장을 운영을 했었고요. 처음에는 매장 인수받고 굉장히 잘 됐거든요. 근데 그 코로나라는 위기가 오면서 정말 매출이 마이너스 80% 엄청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게 나중에는 인건비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정말 30대에 꿈꿨던 게 이게 아닌데 이러면서 고민하고 있던 시기에 저희 스폰서이신, 그러니까 저희 매장에서 아르바이트 하셨던 조윤경 사장님이 2주 만에 오셨는데 너무 예뻐지신 거예요. 2주 만에? 네, 두 달도 아니고 2주 만에? 네, 그래서 제가 전신성형 했냐고 정말 예뻐졌다고 물어보니까 그 전신성형을 요즘 전신 돌려깎기 이렇게 그렇죠. 업계 네. 전문 용어로 그렇죠. 전신 돌려깎기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도대체 뭔 짓을 했냐고. 그러니까 메나테크의 클린이라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정말 글리코 영양소라고 막 그때는 그 글리코 영양소는 안 들렸고요. 조윤경 사장님 얼굴부터 봤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이어트를 하면 피부가 많이 처지고 모발도 많이 빠지고 이런데 정말 더 탱탱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 소개시켜 달라고 해서 클린을 접하게 됐고요. 클린을 하다 보니 제가 위가 너무 안 좋아서 2년 넘게 내과약을 먹으면서도 안 좋아졌었거든요. 근데 2년 넘게 고생하던 위장병이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죠. 그게 다 나았고요. 그리고 두통도 굉장히 심해서 늘 그 두통약을 가지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다 나아지면서 메나테크 사업에 전념하게 됐고요. 그때 메나테크 하면서 정말 MBA를 권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MBA를 똑같이 스폰서이신 조윤경 사장님하고 같이 입결을 했는데 초반엔 제가 잘 안 했어요. 근데 재수하면서 37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원래 그 약도 재탕이 효과가 있고요. 우리 공부도 재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럼 남편이신 우리 손 사장님은 또 사업에 어떻게 이렇게 조인하게 되셨습니까? 저는 이제 아내가 이제 못된 곳에 빠졌다. 이제 자꾸 이제 메나테크 제품을 먹고 이 살을 빼라고 권유하는 게 자꾸 이제 신경 쓰이고 속도 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이 제품을 제대로 원리 원칙대로 보고 먹고 효과가 없음을 증명해 주면 아내가 빠져나오겠지라고 해서 섭취를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효과가 엄지가 절로 나오는 그런 이제 효과를 봤고요. MBA 교육을 또 들어보게 됐어요. 왜냐면 제품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니까는. 네. 그렇게 해서 사업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우리 메나테크 특히 글로벌 리더스 그룹에는 아내를 말리고자 깊이 빠져들어 못 빠져나간 인간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리고 원리 원칙대로 제 고객 중에 어떤 분이 계시냐면요, 그 신일고등학교 중학교 선생님이신데 아내가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 말리려고 본인이 평상시 운동 좋아하는데 살이 많이 찌셨어요. 운동 좋아하는데 운동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이 프로그램들 원리 원칙대로 했는데 운동 하나도 안 하는데 운동할 때보다 살이 너무 빠지니까 그래서 이 참고로 메나테크는 원리 원칙대로 하면 결과가 안 나오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걸 또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뭐 제품의 효과를 본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사업적인 비전, 사업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두 분께서 이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이것을 일로서 특히 한 분야, 뭐 화장품 업계에서만 한 15년 이상. 근데 보통 그러면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예요. 화장품 업계에서 또 다른 시도를 하든지 아니면 더 큰 매장을 가든지 목 좋은 데로 가든지 아니면 자영업이니까 또 다른 자영업을 찾거나 그러셨을 텐데 우리 안 사장님께서는 어떤 결심의 계기 어떤 게 있으셨어요? 화장품 업계가 예전에 정말 블루오션이었는데 레드오션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영업을 하시던 분들은 회사 생활을 안 하려고 해. 또 다른 자영업, 그러니까 업종을 바꾸던지 또 다른 걸 하려고 하는데 저 역시 또 다른 자영업을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뭐 카페 하시려고 그랬다며. 네, 아. 어리석게도요. 어디서 왜 안 했잖아. 네. 안 네, 고민하던 시기에 예. 메나테크 MBA 통해서 손익분기점. 손익분기점. 네, 정말 그 유희성 사장님 강의 들으면서 손익분기점 얘기. 그게 정말 그때야 손익분기점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벌었던 돈이 번 게 아니고 내가 투자한 돈을 저기 회수하는 시기였다는 걸. 쪽에서 받는 거예요. 쪽에서. 네, 그러니까 대부분 그 월 수입 나오면 순수익이 나오면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제 돈을 돌려받은 거더라고요. 네, 내가 투자하고 네. 인테리어 한 돈 중에 네. 이번 달에는 저 인테리어 한 형광등 받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예. 네. 아니 그걸 잘 못 깨우치더라고요. 네. 우리 손 사장님께서는 그래도 직장인이셨잖아요. 그때 KT에서 또 안정된 또 전문 엔지니어로 이렇게 직장을 하셨는데 본인이 또 이걸 사업을 결심하시 1월 3일 날 사표를 내고 그런데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네. MBA 37기랑 이제 돈이 되는 독서, 경제 교육을 통해 새로운 눈을 뜨게 됐고요. 그다음에 마스터 챌린지 개인전 우승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어느 마케팅 사업에도 다이어트 대회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비즈니스 사진을 찍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승했다고 이제 상품을 주고 메나테크는 진정성이 있구나. 무릎을 치며 결심하게 됐습니다. 본인이 옛날에 뭐 탤런트 시험 이런 거 시도해 본 적 있어요? 보니까 막 텔레비 나오니까 어쩔 줄을 몰라요. 뭐 엄지 들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엔지니어답지 않게 이거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단 부끄러운 걸 몰라. 아마 그 탤런트 기질이 있었는지. 근데 마스터 챌린지 그 슬림 마스터 우승 부분이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체중만 빠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 20kg, 27kg 빠진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건강하게 근육량 손실 없이 이렇게 빠지는지 이런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운을 얻으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한 가정에 주수입원 경제적인 원천들 막 저축해놓은 게 많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우리가 부도의 경계선에서 삶을 살아가잖아요. 한 달이나 두 달 수입이 없으면 당장 카드 회사에서 부도가 나는 그런 돌려막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그래도 각자의 영역에 있던 분이 동시에 이렇게 전업을 하고 아직 PD가 이제 PD를 도전 중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마이너스가 나고 좀 어려운 부분들도 계실 텐데 그 부분에서 두 분께서는 어떻게 합의를 보고 또 어떻게 마음가짐을 잡고 일단은 가게는 접은 건 이해가 돼요. 본인 수당도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멀쩡하게 따박따박 월급 나오시는 분까지도 그만두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좀 두렵지 않으셨는지 또 어떤 계기가 어떤 걸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믿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같이 진행하면서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손 사장님이 이게 경제적인 게 바로 눈앞에 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하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면 어떻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억 비즈니스 시작했는데 3개월 하고 발 빼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네. 그리고 뭐 하는 시간이다. 바닥권리금 얘기해요. 바닥권. 내 기억하고 있어. 바닥권리금. 10억 비즈니스 시작했는데 지금 발을 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본인이 하던 곳으로는 일하던 곳으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 그거는 뭐 1년 뒤든 2년 뒤에든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그냥 우리가 자영업을 하게 되면 바닥권리금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바닥권리금 2년 정도 지나야지 그때부터 수입이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조금 그렇게 풍족하진 않지만 바닥권리금 주고 매장을 오픈했다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그 퇴직도 네. 오케이 하고 또 돌아가려는 것도 맞고. 네. 이야. 어쩔 때 때릴 때 보면 이 여성들의 이 결심 결단이 남자들보다 더 담대한 경우가 있어요. 제가 17년 전에 한국야구도 그만둘까 하니까 제 아내가 그만둬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경제 개념이 없어서
그만두고 나서 2달 후에 후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경제 개념이 없어서 후회를 하는 거였고 아무 생각 없이 본인이 되게 얼굴 많이 받는지 알았대요. 예,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해봤으니까. 그런데 손창희 사장님은 또 어떠셨어요? 그만둘 때 좀 두렵거나 또 가장으로서 좀 어렵지 않으셨어요? 나올 때는 그냥 사표를 냅다 던지고 나왔는데요. 이제 한쪽으로 멋있게. 예, 멋있게 딱 던지고 안녕히 계세요. 난 갑니다. 나왔는데 이제 아무래도 한 집안의 가장인데 한쪽으로는 또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통장을 딱 보니까 다음 달 보니까 이게 또 그러다가 이제 아내의 말을 딱 듣고 이제 이렇게 등치 큰 남성이 한없이 작아짐을 느끼고 아내의 결단과 존중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게 잘했어요. 그러게 참 쉽지 않은 결정인데 이분들은 뭔가를 본 거예요. 뭔가를 보았고 그 본 것을 믿기로 마음 먹고 믿는 사람들만 행동이 가능하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분 사업하시면서 그런데 이게 여태 지금까지 보면 예를 들어 매장을 운영하셨던 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찾아오는 고객을 응대하는 일이었고 우리 손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내가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나에게 일이 주어지고 그 주어진 일만 수행하면 되는 일이었는데 우리 이 비즈니스는 이렇게 찾아가고 내가 먼저 제시하는 일이잖아요. 사업 초창기에 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셨는지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클린에 성공하고 고객님들 저희니까 그때는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아리따운 고객님들이 오시면 무조건 저 살 빠지지 않았어요? 사실 저한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계속 물어봤어요. 저 살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옷도 굉장히 슬림하게 입고 얼마나 빠졌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7kg 빠졌습니다. 이야, 네. 7kg면 남편 17kg 빠진 것보다 더 빠진 개념이에요. 네, 근데 작은 덩치에서 그렇죠? 네. 그리고 근데 안 알아봐요? 야, 사람들 진짜 무심하네. 알았어. 원래 세상이 그래요. 남한테 관심 없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인바디 측정하는 그 저울 매장에 사놓고 오시는 분마다 제가 인바디 측정해 드릴게요. 한 번도 해본 적 없으시죠? 이러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드렸었고요. 사실 그때 정말 못 모르고 엄청 들이댔던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더 들이대지 못하고 있고요. 원래 그래요. 네. 처음에. 네, 처음에. 네. 네. 근데 처음에조차 그걸 안 해보면 네. 끝까지 못 하는데 처음엔 좀 그렇게 설리겠지만 하는 네. 시간이 우리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손창희 사람 어떻게 사업 진행하셨어요? 저는 그냥 딱 막바로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일단은 이 사업을 알아봐야겠다는 그런 이제 개념으로 이제 SO 미팅이랑 MBA, 그다음에 MBS 뭐 6, 7, 8기, 그다음에 이제 도움이 되는 독서 참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상위 스폰서님들과 같이 이제 후원을 동행을 하면서 어떻게 비전을 봐야 되고 이럴 때는 어떻게 상황 대처를 해야 되는지 배우기도 하고 이제 혼자서도 콜드 컨택을 또 해보기도 했는데요. 콜드 컨택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이제 많은 이제 시선들. 예. 뭐 17kg나 감량했는데도 그건 소용이 없던가요? 그거까지는 영역이 안 되더라고요. 예. 예. 전에 쪘을 때는 몰라서 못 봐서 그렇죠, 뭐. 네, 알겠습니다. 우리 MBA 얘기하셨는데 MBA 37기, 네. 36기 들어오셨다가 재수강에서 37기로 제대로 들으셨고 37기 같이 들으셨죠? 38기. 정확하게 38기. 한기수 후배. 그 MBA 과정 속에서 좀 변화되거나 느끼신 게 있으시다면, 왜냐하면 전에 계셨던 그 조직 태평양 아리따움이 아모레퍼시픽 조직인데 교육 엄청 시킵니다. 교육 과정 교육 강사만 내부적으로도 어마어마하고 저도 그 교육 강사들 대상으로 강의도 좀 많이 나갔어요. 그런데 그 MBA 그 전에 했던 그 아모레 받았던 그 교육하고 메나테크의 이 MBA 과정하고 좀 차이점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 받으면서 가장 차이점 느낀 거는요. 기존의 화장품 가게 프랜차이즈에서는 제품 교육만 해줘요. 네, 제품 교육만 해주고요. 근데 메나테크 오니까 제품 교육보다는 오히려 돈독이라든지 시스템 참여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적응이 안 돼서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몸값을 올리는 거는 시스템 참여 돈독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손 사장님은요? 내가 생각했던 네트워킹, 이제 주위의 다단계 사업을 왜 하다 망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이제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물론 주위에서 다단계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고 접해봤던 사람도 들어봤을 건데 이건 MBA를 딱 들었을 때 제가 딱 제일 와닿았던 게 무자본 무점포. 이게 이제 이 점이 딱 와닿았고, 왜냐면은 무자본 무점포면은 내가 안 해볼 이유가 없다라는 거. 네. 이게 이제 메나테크 GL그룹의 꽃. 아, 예. 어색해요? 예. 많이 어색해요. 근데 저도 교육을 하고 이렇게 했던 강사고 교육회사를 운영했지만 교육마다 그 교육의 목적이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군대라는 조직도 많은 교육이 있는데 병사를 양성하는 교육도 있고 장교를 양성하는 교육도 있고 장군을 양성하는 교육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육의 목적이 본인이 소속된 조직에서의 목적들은 그냥 예를 들어 판매 위주, 그렇죠? 세일주의. 예, 그래서 처음에 이 조직에 와서 어떤 분들은 왜 제품 교육 안 해주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이제 세일즈 마인드로 여기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을 알아야 내가 팔지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제품 교육해달라 뭐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전혀 다른 생소한 느낌 그리고 그런 교육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기존에 받았던. 네. 근데 전혀 책 읽어라, 네. 공부해라, 변화해라, 리더가 되라.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예, 처음에 그 본질이 이해 안 되셨던 것 같아요. 네, 짧은 시간에 두 분께서 많은 파트너를 만들어 내셨어요. 근데 그 어떤 노하우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일단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 사업의 시스템을 제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초반에는 그냥 귀찮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일단 내가 알아야지 파트너 사장님한테도 알려줄 수 있고 후원도 다녀볼 수 있고 어쨌든 그 그룹에서 하는 모든 시스템에 참여해보자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돈독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 배우고요. 어느 순간 제가 그 돈독에서 얘기하던 언어가 나오더라고요. 아시는 분들 만나면. 그래서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도 듣고요. 그래서 그냥 모르면 시스템에 무조건 참여. 네, 그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네. 혼자 무슨 유튜브 방송도 하셨다는데 오늘 굉장히 떠시네. 그리고 저 화면 안을 보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화면에 저를 보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저기 쳐다보면 외웠던 거 까먹을 것 같죠? 네. 네, 그래요. 계속 네. 아래 보고 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 여러 시스템에 조인되면서 이제 그러니까 기존에 자영업하면 혼자 다 하셔야 됐는데 네. 이렇게 함께 스폰서의 후원도 받아가면서 그 후원이라는 게 참 낯설지 않습니까? 굉장히 예, 낯설죠. 굉장히 낯선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뭐 우리 아랫다운 매장 같은 경우 본사 직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줄 것 같지만 진짜 처음에 말만 그렇고 나중에 네가 알아서 해야 하는 네. 건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업을 한 8개월 정도 아직 채 1년이 안 된 부부 사업가신데요. 가장 어려웠을 때가 언제고 또 그것을 극복한 방법은 어떤 건지 손 사장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일단은 거절에 이제 딱 마주치게 되면은 진짜로 에너지가 확 빠지는 그날 아침에 나 오늘 열심히 하고 딱 다녀올게요 하고 딱 나갔는데 거절 한 방에 에너지가 쫙 빠지는 방전돼 버리는 상황. 그럴 때는 그래도 여러 군데 꿋꿋이 돌아다니다가 설문지 한 장이라도 받아올 때는 진짜 기분이 좋긴 한데 설문지 한 장도 못 받아올 경우에는 에너지가 너무 쫙 빠지거든요. 그럼 그날 저녁에는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책을 한 번 더 읽고 유튜브 영상 한 번 더 찾아보고 그다음에 어떤 시스템을 봐야 될지 이런 거를 이제 보면서 그 날을 마무리하면서 또 에너지도 충전하고 내일 다시 나가서 한 번 더 대시를 해야지. 네. 이렇게 합니다. 예, 핸드폰이 지금 뭔가 답변하기 뭐 눈에 답변하기 말을 적당히 못 찾았어요. 그래. 좋았어요. 여러분 그거 기다리시고. 자, 우리 안민경 사장님 그런 어려움이 이제 시스템에 조인되면서 시스템을 통해서 극복하신 거예요. 책을 읽고 또 미팅에 가고 네. 그럴 것 같아요. 전업 사업을 하면 그 전까지는 오란 데가 많아서 가기가 바쁜 게 일이었다면 전업 사업을 하게 되면 갈 데가 없는 게 고민이고 그때 많은 에너지가 떨어지실 텐데 그 시스템 안에서 많이 극복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 또 반대로 두 분 사업하시면서 막 기뻤던 일이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 기뻤던 일은 어느 날 조윤경 사장님 이제 상임 스폰서님이랑 안민경 사장님이랑 익산에 후원을 간다고 하셨어요. 저 혼자 이제 똘랑 남겨놓고. 왜 따라가지 그랬어?
저는 또 저에게 막중한 일을 또 맡겨놓고 가셨더라고요. 이제 원래 자주 가던 이제 아울렛 매장이 있는데 이제 알 제품을 이제 트루쉐이프라는 제품을 전달해 달라고 이제 그런 이제 임무를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떨리는 마음에 차를 몰고 이제 가서 이제 옷가게 사장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제품을 전달하고 혹시 몰라서 옆에 있는 이제 소금 매장 사장님께 다이어트나 혹시 뷰티에 관심이 있냐고 여쭤봤더니 30kg가 쪘다는 거예요. 근데 20kg는 뺐는데 10kg가 안 빠진대. 그래서 그러면은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10kg 저한테 한번 맡겨보시는 게 어때요? 저희 메나테크 제품으로 제가 쫙 빼드릴게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바로 안민경 사장님한테 클린팩 2세트 바로 딱 전화 왔어요. 야, 해냈어. 박수 한번 쳐. 우리 실시간 좀 보니까요. 이런 좀 괜찮은 멋진 말. 역시 그 김윤미 사장님 잘 써주신데. 손찬식 사장님 메나테크 안 만났으면 저렇게 잘생긴 거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그 살에도 잘생겼다고 생각했을 건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고. 우리 김서연 사장님이 안민경 사장님 선녀 같아요. 아이고 착한 마음씨네. 여자가 여자 이쁘다고 말 잘 안 하는데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사장님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겠네요. 자,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경제가 실제로 코로나보다 당시보다도 이제 그 누적된 피로감, 누적된 적자들이 본물 터지듯이 터지는 버텨내던 시간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제 그 쓰나미처럼 이제 뭔가가 오는데요. 자영사업을 좀 막 고민하시는 분 시작해볼까 아니면 갈아타볼까 딴 거 해볼까 아니면 메나테크라는 사업을 권유받았는데 해볼까 말까 하는 분들에게 두 분 각각 좀 어떻게 멋진 제안 두 분들이 본 거 믿은 거 이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네. 고민하면서 할지 말지 고민하지 마시고 직접 시스템 참여 정말 적극적으로 해보시길 권유드리고 싶고요. 일단 시스템에 참여하다 보면 할지 말지 그때 판단하셔도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니 네. 저 혼자 적은 거예요. 네. 자영업을 하게 되면 리스크라는 걸 늘 안고 가잖아요. 한마디로 하면 그 마이너스에서 시작하지만 메나테크를 하게 되면 무자본 무점포라고 하는데 정말 0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손익분기점이 굉장히 당겨질 수 있다는 걸 그때 깨우치고 지금 정말 주변에 있는 친구가 아니면 정말 저랑 지인이 자영업 한다면 정말 말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그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싶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걸 모르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제가 아니까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계속 손익분기점 얘기하시는데 이유가 있으신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고정비인데 고정비면 점포 비용이잖아요. 네. 많은 자영사업자들이 알바를 해요. 알바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월세 내려고. 월세만 어떻게 감당되면 버틸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것들은 예를 들어 매출이 일어나면 비용이 나가. 내 통닭집을 하면 매출이라면 닭값은 커버가 되는데 안 일어나도 매출이 안 일어나도 계속 빠져나가는 돈이 월세거든요. 그래서 이 월세라는 개념 그런 개념에서 이 점포가 어느 순간 나에게 엄청난 짐이 되는 거죠. 아마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도 끊임없이 내 월세는 주인의 통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그래서 다음 카페 열면 카페를 열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렇죠? 망했죠. 예, 망했어요. 안 봐도 망했죠. 그래서 본인이 새로 카페 열었을 때에 발생되는 손실과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이 공개 방송이다 보니까 자꾸만 저렇게 늦게 온 분들 막 핸드폰 터지고 그럽니다. 이게 생방송의 묘미예요. 이란 자 까먹었잖아요 진행을. 또 나와. 괜찮습니다. 이 생각 저 당황하지 마시고 나가세요. 나가시는데 또 나와 못 가. 이럴 때 안 꺼져. 이럴 때 제가 옛날에요 강의한 적이 있는데요.
한 300명 있는데 조용한 강의장에 핸드폰이 막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당황해서 안 꺼지는데 한 사람이 튀어나가더라고요. 놀라운 사실은 핸드폰을 놓고 나가더라고요. 얼마나 당황했으면 핸드폰을 던지고 치만 나가더라고요. 꼭 나가실 땐 핸드폰 들고 나가세요. 자, 이렇게 극복해야지. 자, 그래서 이 저기 어디까지 했냐? 고정비. 고정비. 네. 그래. 그런 하지 말라 이거죠. 수렁에서 건졌어요. 정말 요즘 대한민국 뭐 장사 하나 열었다 닫으면 3, 4천은 그냥 날아가는 거거든요. 회수되지 못하는 돈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식당 같은 오늘도 우리 동네에 있는 어느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는데 바뀌었더라고요. 한 6개월 전 식당이. 그런데 쭉 둘러보니까 한 1억 5천은 들었겠더라고요. 그럼 과연 이 사람이 칼국수 몇 그릇을 팔아야 이 돈을 회수될까 계산해 봤더니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손익계산서란 얘기, 아니 손익분기점이란 개념을 아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말 많은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오늘 또 다음 분도 계시고 해서 우리 두 분께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두 분에게 있어 메나테크, 글로벌 리더스 이렇게 합쳐서 한번 여쭤볼게요. 한 분은 사장님에게는 메나테크, 사장님한테는 글로벌 리더스 그룹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메나테크란 인생의 갈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이고 있을 때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해줬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만난 건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메나테크 만나지 않았으면 또 다른 시행착오를 겪었을 것입니다. 메나테크 만나게 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스폰서 조윤경 사장님? 스폰서 조윤경 사장님한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우리. 예, 손차이사에게 있어서 글로벌 리더스 그룹이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알려주고 성공의 길로 인도해주며 해피하우스에 한 걸음 한 걸음 입성할 수 있게 보듬어주는 지엘그룹입니다.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탤런트 시험 안 보길 잘했어요. 대사를 너무 못 치네. 국어책 읽듯이. 알았어요. 입을 안 벌리는 게 엄지만 하고 계시. 멋진 커플이십니다. 두 분 우리 메나텍 사업의 직급 목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4월에 PD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월 이번 달이에요. 네. 예, 몇 퍼센트 달성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반쯤 지났는데 일단 60% 합시다. 60%. 네, 네. 예, 60% 그래도 반인데 60% 했다 네, 이렇게 합시다. 네. 네. 저기 또 2022년 KMF 무대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서고 싶습니다. 여기 브론즈 PD라고 써 있는데 그 안에 지웠. 지웠어요. 그래요. 그 PD를 해도 씁시다. 네. 두 분 부부 전업인데 그쵸? 네, PD 이상은 돼야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 많이 긴장하셨고 사실 오늘 또 안민경 사장님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두 분이 부부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속으로 저렇게 잘생긴 파트너하고 저렇게 분이 스폰서 파트너면 이게 좀 안 좋을 텐데 이러면서 제가 살짝 그래 저분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남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안민경 손창식으로 바뀐 거예요. 정말 다행이십니다. 부부인 게 너무 보기 좋으신데요. 오늘 출연하신 소감 듣고 못하신 말씀 있으면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하시죠. 우리 지금 지금 요 자리가 그냥 집에서만 이제 시청을 했던 그 자리인데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하라고 이제 사업 성장과 메나테크를 알려주는 에너지를 충전하는 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번에 좀 자연스러웠어. 끝날 때 주니까 자연스러워져. 예. 출연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처음 출연이라고 했을 땐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제가 과연 나가서 어떤 얘기를 어떻게 해드려야지 용기가 되실까 아니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근데 출연하기 잘한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용기였고 도전이었습니다.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과 다른 사장님들한테도 용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굳건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사업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자영업의 파트너 사장님들과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진짜 저 앞 좀 보세요. 앞 좀. 네. 예, 앞 좀 제가 말할 때까지 앞만 보세요. 네. 내렸다 보자 앞만 보고. 본인 얼굴을 시청자들이 자세히 못 봤어요. 저 앞에 저를 보세요. 저를. 네. 네, 오케이. 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 두 분과 사전 인터뷰 또 본방송을 통해서 받은 느낌은 뭐냐면 이분들은 뭔가를 보셨고 그리고 그 뭔가가 그리 작은 게 아닌 지금 본인들이 안정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도 도전할 수 있는 가치를 보신 것 같고요. 봤다고 해서 또 다 믿는 건 아니거든요. 보았는데 굳건한 믿음이 이 두 부부에게 가득 있어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 무언가를 보고 무언가를 믿은 분들의 성향이 뭐냐면 약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실실 웃고 행복하고 통장 잔고는 조금씩 마이너스가 돼가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건 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해요. 딴 사람들이 보기엔 이상해요. 저 예를 들어 기독교에서 하나님 영접하신 분들 되게 이상하잖아요. 남들 보면 이상해요. 그런데 하여간 뭔가를 보고 믿은 분들한테는 딴 사람이 보기엔 이상하지만 본인들은 충만한 믿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오늘 막 사업을 파릇파릇 시작하는 이 두 분을 통해서 10년째 이 사업을 하는 저조차 많은 에너지를 받은 것 같아서 두 분 통해서 감사 인사드리고 다음에 브론즈 PD 되셔서 더 멋진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마지막으로 또 그 와중에 또 청탁이 들어왔는데 본인은 내일 모레 송도 들어온다고요? 다음 주에 송도로 스폰서 계신 송도로 용인에서 이사 온다는 거 꼭 얘기해 달랍니다. 예.